나이 드셨나요? 배만 볼록, 손발은 차갑고 아침에 일어나도 찌뿌둥하신가요? 그거요, 노화가 아닙니다.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단 하나입니다. 주방에 있는 들깨가루. 이게 막힌 혈관을 뚫고 내장 지방을 태우는 천연 청소부가 됩니다. 단 이것들과 조합했을 때만요. 딱 5일입니다.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소중한 분들. 굿모닝 백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어딘가 무거운 느낌 받으신 분 계세요? 허리가 좀 뻐근하거나 다리가 묵직하거나 아니면 거울을 보시다가 아, 나 왜 이렇게 배가 나왔지? 하고 한숨 쉬신 분은요? 저는요, 이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어르신들께 설문을 드렸었어요. 요즘 가장 걱정되는 몸의 변화가 뭐냐고요. 그랬더니 딱 3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첫 번째, 배가 자꾸 나온다.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배만 나오냐? 두 번째, 손발이 차갑다. 여름에도 손발이 시려서 잠을 못 잔다. 세 번째,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충분히 잔 것 같은데 피곤하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이 3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뿌리가 하나예요. 바로 혈관과 내장지방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있죠. 혈관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영양분도 싣고 산소도 싣고 노폐물도 가져가는 아주 중요한 도로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고속도로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기름때가 혈관 벽에 달라붙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안 청소한 주방 후드처럼 기름이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도로가 막히면 차가 느리게 가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순환이 느려지니까 손발이 차갑고 피로가 쌓이고 뇌에 산소가 덜 가니까 멍한 느낌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혈관 문제랑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게 바로 내장지방이에요. 내장지방은 피하지방이랑 달라요. 간 주변, 장 주변, 복부 깊은 곳에 쌓인 지방인데요.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 덩어리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무서운 병들이 내장지방하고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뭘 알려드리냐? 바로 이겁니다. 냉장고에 있는 들깨가루 한 통이면 됩니다. 들깨가루 우리 주방에 다 있잖아요. 그냥 나물에 넣어 먹고 국에 뿌려 먹고 하던 그 들깨가루. 그런데 이걸 어떻게 무엇과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막힌 혈관을 청소하고 내장 지방을 태우는 천연 보약이 됩니다. 오늘 딱 30분만 저랑 같이 계세요. 5일 후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마이너스 들어가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들깨가루의 최고 장점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정확히는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선 먹을 때 오메가3 좋다고 하잖아요. 고등어, 연어 드실 때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생선 냄새 싫으신 분도 계시고 매일 생선을 사 드시기엔 값이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들깨에는 오메가3가 생선 못지않게 들어있어요. 식물성 오메가3이기 때문에 냄새도 없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무엇보다 우리 밥상에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벽에 달라붙은 기름때를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를 들면요. 기름때 낀 프라이팬을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물로만 닦으면 잘 안 닦이잖아요. 주방 세제를 써야 하죠. 오메가3가 바로 혈관 청소에서 그 주방 세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관 벽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냐? 혈액이 잘 흐르고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뇌에 산소도 잘 공급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들깨가루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듬뿍 들어있어요. 항산화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나쁜 놈이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산화시켜서 노화를 일으키고 염증을 만들어요. 로즈마린산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들깨가루는 혈관 청소도 하고 동시에 노화 방지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만능 재료죠? 자, 여기서 잠깐. 왜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배가 나오냐? 이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몸은 60세가 넘으면 기초대사량이 확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이 저절로 소모하는 칼로리예요. 숨만 쉬어도 소모되는 에너지요. 젊을 때는 이게 많아서 조금 더 먹어도 자연스럽게 태워졌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줄어드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남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남는 게 어디로 가냐? 배 주변 내장 지방으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는 정말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찌냐고 하시는 게 절대 핑계가 아니에요. 몸의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오늘처럼 대사를 올려주는 식재료 조합이 필요한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들깨가루 안에 오메가3는 혈관을 청소하고 로즈마린산은 염증을 잡고 식이섬유는 장을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들깨가루 하나만 먹으면 반쪽짜리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조합 음식과 함께 드실 때 이 효과가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이너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3가지가 각각 역할이 달라요. 첫 번째는 지방을 태우는 음식, 두 번째는 지방 흡수를 막는 음식, 세 번째는 혈전을 제거하는 음식입니다. 5일 동안 이 3가지를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첫 번째, 식초 무채 무침입니다. 재료가 딱 4가지예요. 무 200g, 식초 2큰술, 꿀 또는 알룰로스 1큰술, 들깨가루 3큰술.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을 채 써는데요. 너무 얇지 않게 성냥개비 굵기 정도로 썰어주세요. 너무 얇으면 아삭한 맛이 없어요. 채 썬 무에 식초 2큰술을 넣고 10분만 절여줍니다. 10분 후에 무에서 물이 좀 나오거든요. 그 물을 살짝 짜내세요. 단 너무 꽉 짜면 맛이 없으니까 가볍게만 짜주시고요. 여기에 꿀 1큰술을 넣어서 달달함을 더해주고 마지막에 들깨가루 3큰술을 듬뿍 넣고 버무리면 완성입니다. 3분이면 만들어요. 간단하죠? 이 음식이 왜 지방을 태우냐 설명해 드릴게요.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식초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줘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확 나와서 지방을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식초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지방 저장을 억제하는 거죠. 여기에 들깨가루에 오메가3가 더해지면 이미 몸에 쌓인 지방을 에너지로 꺼내 쓰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저장은 막고 소모는 늘리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의 핵심이에요. 이 무채 무침 밥 먹기 전에 먼저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더 효과 좋습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는 찐 양배추 된장 들깨 소스예요. 양배추 사장을 찜기에 넣고 딱 5분 쪄주세요.
전자레인지 쓰셔도 돼요. 접시에 물 한 큰술 깔고 랩 씌워서 3분이면 됩니다. 소스는 이렇게 만들어요. 들깨가루 2큰술, 된장 반 큰술, 꿀 1큰술, 물 1큰술. 이 4가지를 잘 섞으면 고소하고 달콤한 소스가 됩니다. 된장이 짜니까 딱 반 큰술만 넣으세요. 넘으면 짜요. 찐 양배추를 한 입씩 떼어서 이 소스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양배추를 적당히 잘라서 소스에 버무려도 좋아요.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아주 고소합니다. 양배추에 왜 이렇게 주목하냐면요.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많아요. 이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지방을 흡수하기 전에 빗자루처럼 싹 쓸어내거든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이 양배추를 드시면요. 밥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뱃살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건데 그 과정을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좋고 들깨가루는 아시다시피 혈관 청소. 이 3가지가 한 그릇에 만난 거예요. 꼭 식사 전에 드세요. 드시고 바로 밥 드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세 번째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뉴입니다. 바로 들깨 미역국이에요. 미역국은 다들 아시죠? 평소에 끓이시던 방법 그대로 끓이시면 되는데요. 딱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들깨가루는 반드시 불 끄기 직전에 넣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오메가3는 열에 아주 약한 성분이거든요. 국이 펄펄 끓을 때 들깨가루를 넣으면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러면 넣으나 마나예요. 오히려 산화된 기름이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불을 끄고 뜨겁지만 끓지 않는 상태에서 들깨가루를 2큰술 넣고 잘 저어주세요. 그래야 영양 성분이 살아있습니다. 미역국 레시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불린 미역 한 줌을 참기름에 살짝 볶다가 물 600ml 붓고 멸치 육수 쓰시면 더 맛있어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세요. 끓으면 불 끄고 들깨가루 2큰술 넣고 마무리. 끝이에요. 10분이면 됩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알긴산은 나트륨을 붙들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짜게 드시는 어르신들, 혈압 있으신 분들께 특히 미역이 좋은 이유예요. 뿐만 아니라 중성지방도 끌고 나가요. 중성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전, 즉 피가 굳은 덩어리를 만드는데 미역의 알긴산이 이걸 잡아서 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여기에 들깨가루까지 들어가면 혈관 안이 깨끗해지거든요. 혈액이 맑아지니까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이 들깨 미역국 일주일에 3번은 드세요. 정말 좋습니다. 마이너스. 자, 레시피 다 알려드렸죠?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들깨가루 보관 방법입니다. 들깨가루는 냉동 보관이 기본입니다. 냉장도 안 되고요. 상온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 즉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요. 좋으라고 먹었는데 독이 되는 거예요. 들깨가루 사시면 꼭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꺼내서 쓰고 바로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비린 냄새가 나면요. 미련 없이 버리세요. 그건 이미 산패된 거예요.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실 부분이 있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은요. 식초를 줄이세요. 식초가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한 큰술로 줄이시거나 처음에는 반 큰술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세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미역량을 줄이세요.
미역에 칼륨이 있어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많이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즉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겹치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은 꿀 대신 알룰로스 쓰시는 게 좋아요. 알룰로스는 설탕처럼 달지만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감미료예요. 요즘 마트에 다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 오늘 레시피 드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께 꼭 한번 여쭤보세요. 몸에 좋은 거라도 내 상황에 맞게 드셔야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들깨가루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하루에 2큰술에서 3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많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방 함량이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가 과해질 수 있어요. 딱 2~3큰술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마이너스. 오늘 알려드린 조합으로 5일 동안 드신 분들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말씀 나눠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66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일째부터 허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니 5일째에는 바지 허리가 헐렁해졌어요. 부산에 사시는 71세 남성분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달라요. 손발도 전보다 따뜻해진 것 같고요. 서울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은요. 들깨 미역국을 일주일 먹었더니 혈압 체크할 때 숫자가 내려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5일 계획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일차와 2일차 아침 식사 전에 식초 무채, 무침부터 드세요. 3일차 점심 식사 전에 찐 양배추 된장 들깨 소스를 드세요. 4일차와 5일차 저녁 식사에 들깨 미역국을 드세요. 어렵지 않죠? 하루에 한 가지씩 기존 식사에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5일 다 하셨으면 다음 주에 또 반복하세요. 한 달이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따라와 주셨어요. 대단하세요. 5일은요,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1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하지만 5일 후에는 분명히 뭔가 달라집니다. 허리띠 구멍이 한 칸 줄어드는 것,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것,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좀 가볍네 하는 그 느낌, 그게 바로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이런 건강 이야기를 새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소중한 친구분들, 가족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이 영상 하나가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하는 굿모닝 백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